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지원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선 부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계셔서 그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셨을 텐데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복궁에서 바라본 K-트윈타워즈의 전경입니다. 저희가 약 18회를 강남의 포스코센터에서 지냈는데 이제 이전을 하면서 자사는 아니지만 이제 건물 외벽에 저희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를 갖게 됐죠. 마케팅적으로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따가 투어를 하실 분들은 보시게 될 12층의 카페 전경이고요. 저희는 그 스마트 워크가 글로벌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 어드밴티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착착 붙는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스마트 워크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프리스타일 워크플레이스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저희는 보통 스마트 워크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간에 대해서 스마트 워크,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책상이 사라지고 공간을 나눠 쓰는구나 라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몇몇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제 시도를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워크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워크는 저희의 사무 공간과 그 다음에 저희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 주기 때문에 워크플레이스 어드밴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워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단말기가 폭발적으로 보급이 된 건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채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시면 이제 좀 야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편히 쉬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앤오프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을 하실 수 있는 세대가 됐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스마트 단말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모바일 오피스가 또다시 등장을 했고 클라우드의 IT 도입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도 문화의 연결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자율출퇴근제 해보고 재택근무제 해보고 여러 가지 평가 제도를 마련을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슬그머니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마이크로소프트도 5년 전쯤에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이동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일부 도입을 했다가 크게 혼인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 공간에 일하는 방식 그리고 환경을 융합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이런 스마트 워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또 근간이 되는 것이 변화 관리 시스템입니다. HR 여러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의 변화 관리를 살짝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빌 게이츠의 첫 번째 사무실 공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위로를 많이 받는데 천재라고 해서 책상 쓰는 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84년도에 시애틀 레드몬드로 본사를 이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145개의 빌딩을 가진 거대한 캠퍼스로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파격적인 1인 1실의 사무실을 본사는 제공을 합니다. 때로는 2인 1실의 사무실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안에서 일을 하든 먹든 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인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그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그 각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에 맞춰서 이제 사무실을 형성하게는 됐습니다. 자, 마침내 200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일하라고 직원들에게 준 공간에서 직원들이 과연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워크플레이스 리서치를 발족을 하게 되죠. 4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2008년도 네덜란드 스키폴의 첫 번째 저희 자사 건물에 비지정 공간을 접목한 워크플레이스 어드밴티지 사무실을 개설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찾아보시면 이제 다양한 비디오나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지기도 하고 지금도 연간 단위로 굉장히 많은 회사와 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추후로 2013년도까지 쉼없이 달려와서 약 한 130개 정도의 사무실이 변화가 됐고요. 저희가 130번째로 스마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스마트워크를 접목한 사무실이 됐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을 왜 이전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자사의 로고를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디바이스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얘기는 즉, 이제 비즈니스 목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 그럼 바뀐 비즈니스 목표를 얼마나 훌륭하게 달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향후 10년간의 이제 장기 플랜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10년간의 그 기존의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빌딩의 선정 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광화문에 더케이 트윈타워즈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전을 할 때 새로운 오피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오피스를 그냥 단순히 이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짚어야 되겠죠. 먼저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저희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이 어떻고 저희 직원들의 구성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자, 그런 직원들이 적절하게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뜻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책상과 의자 파티션 정도가 이제 회사에서 항상 직원들에게 일하라고 주는 공간이죠. 그런 기존 공간을 또 최적화를 하고 거기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필요한 공간들을 이제 덧붙여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를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회사가 이제 한두 단계의 세대로 이루어진 회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이 어떤지, 직원들이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 내에서 아니면 글로벌 회사라면 다른 지역의 지사나 글로벌의 다른 지사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지, 그리고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업무 환경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을 또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세대로 이루어진 회사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웬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이제 다양한 세대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자, 발전하는 한국의 초석이 된 전통 세대가 있습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본인의 어떤 사생활보다는 일에 굉장히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1대1의 방식을 주로 선호를 하죠.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내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지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 세대는 어떨까요? 자, 1대1의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특징적으로 특이한 것은 SNS나 아니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업무를 그리고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죠. 먹고 살기 위한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세대가 또 껴있어서 각자 커뮤니케이션 방식 다르고 사고방식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세대들을 어떻게 아우르느냐가 공간에서도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자, 소통과 협업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이 빨라져야만 이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더 시대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 협업인지, 그리고 글로벌로 뻗어나간 지사라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됐죠. 그리고 업무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디바이스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데스크탑, 지금은 랩탑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에 비해서 타블렛, 패블렛,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워치,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투명한 기기도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상상했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까 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언제 실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그때그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동료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 협업도를 보는 그런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때그때 소규모, 대규모 팀 단위를 이루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위에도 이런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요.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직원과 기존의 업무 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희 이전 프로젝트가 약 한 2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원들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했던 기간을 이제 포함을 하면 2년 6개월 이상의 이제 소요 기간이 걸렸었는데, 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했죠.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야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나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갈수록 인종, 뭐 종교, 굉장히 다양한 그 팩트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나 직무 기능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나이 구성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입사를 한 5년 전 정도에 했는데, 그때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돌을 던지면 한 36세 되는 김시성을 가진 부장이 돌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특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과연 어디서 일을 하는가? 자, 주어진 개인 자리에서만 일을 하는지, 아니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고객층이라든지 아니면 미팅룸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사를 했었어야 되고요. 자,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술을 쓰는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열면 아웃룩과 링크가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링크 외에 그러면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다양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자, 이런 기존 직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업무 스타일이 나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그 업무 스타일을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약 한 670명 정도의 직원 수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60%가 이제 현장이나 외근 업무를 하시는 세일즈 관련된 직원들이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 30%에서 80%까지 이제 외근을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관리자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중 업무를 하시는 분들 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근하시는 분들이 60%, 뭐 내근직이 한 40% 되는데, 자, 이런 업무 스타일을 가진 분들의 공간 활용도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자기 자리를 계속 벗어나요. 저희는 약 한 3달 동안 직원들이 이제 각 층에 들어갈 때마다 배지를 대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배지 리포트를 해보니까 5층에, 원래 6층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5층에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8층에 자리를 갖고 있는 직원이 뭐 10층에도 나타나고, 6층에도 나타나고, 7층에도 나타나고, 이런 다양한 이동수를 보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 개인 자리, 지정된 자리를 줬을 때 그 자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워크로 진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이 됐고요. 그럼 이런 각자 다른 업무 스타일을 가진 직원들이 그럼 사내에서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업무 시간의 과반수를 고객사, 즉 외근하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재택을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회의실이나 미팅룸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제 그 솔루션을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데스크탑 2세대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한 80에서 95% 이상을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특수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비율이 9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요. 자,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느냐라고 이제 서베이를 해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전 사무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자, 미팅룸 간의 소음. 자, 옆에서 숟가락 몇 개인지, 와이프와 싸우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다 들리더라 라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미팅룸 사이에 소음도를 최대한 줄여줘야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외국계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국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 여가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의 일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가 일만 하는 공간으로 제공되는 곳은 없죠. 그래서 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보통 이제 명상실을 달라 그러면 뭐 아시아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사무실을 가야만 있는 리퀘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직원 세션을 하다가 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명상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의 최대한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뒷배경에 보시는 사무실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나라의 지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플레이스 어드밴티지 글로벌 프로그램의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하다 보면 수백 장의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직원의 업무형 맞춤형 공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가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편해지다 보면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능한 한 혁신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잘 보여지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관습에 맞는 사무실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책상, 의자, 그 다음에 파티션 정도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공간에 저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공간들을 가미를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새로 꾸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접근 전략을 가지고 디자인 최적화를 이뤄내게 됩니다. 사실 개인 데스크 없애고 모바일 쉐어 데스크로 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저희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 자리 뺏는 거 맞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기 자리, 내 집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이런 농담도 있죠. 내일 출근했는데 책상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정말 굉장히 좀 위험한 농담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저희는 대신에 농담이 바뀌었죠. 내일 락커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기존의 책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책상 빠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 관리를 통해서 좀 많이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대신에 자, 본인이 일하던 공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9개월 이상 변화 관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과 접점해서 호흡을 하면서 좀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드렸어요. 변화 관리 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1대1의 공간에서 1대 N의 공간으로 본인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늘어났다. 물론 개인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뭐 가족 사진을 건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줄었지만 업무에 있어서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설득을 한 부분도 있었죠. 자, 과거와 현재를 잠깐 비교해 봐드리면,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예전 저희 포스코 때 사무실 구조 공간입니다. 자, 바둑판식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밭대기처럼 쫙 도열이 되어 있죠. 자, 중역실과 미팅룸은 가장자리, 창가 자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열된 좌석 중에 창가 자리로 갈수록 누가 차지할까요? 직급이 높은 분들이 가시죠. 문과 자리로 올수록 주니어나 아니면 새로 입사한 직원들 자리가 됩니다. 자, 이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기존의 배열이 사실은 보고 체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저기 밑에 있는 주니어가 헐레벌떡 뛰어서 리포팅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게 되죠.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저희 이 새로운 디자인의 기능별로 색깔을 입혀서 표현을 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잘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그 층에 대한 저 예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사실상 이전을 하기 전에는 동선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동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전을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예전에 보였던 어떤 그런 구조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링크로 직원들이 다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대면에서 미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직은 1대1 대면의 어떤 사람 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같은 층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 양 끝에 앉아있는 분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장실 가실 때, 뭐 식사하실 때 스치듯 얼굴 잠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도 층수가 다르면 저희 배지를 걸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저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선 자체가 유연하게 바뀌고 업무 공간 자체가 사람들과 섞이는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생전 한번 얘기도 안 해봤는데 밥도 먹었다 이러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유연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본사는 6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포스코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평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드리기가 쉬운데 원래의 플랜은 5개 층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이라고 하면 경영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솔루션이 돼요.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일즈와 마케팅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보통 이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 공간에서의 고객층이 한계층이고 일반적인 미팅룸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세미나나 큰 단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트레이닝이나 세미나나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에 그 수익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잘 먹고 잘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지금 여러분 계신 11층 이 한계층을 그렇게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공간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6개 층을 다시 쓰게 됐고요. 대신에 직원층이 한계층이 줄었습니다. 직원층 5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는 훨씬 더 좋아졌죠. 자,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것도 공격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한국과 일본에서 이 스마트워크가 성공을 하면 아시아에서도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 내부 저희 부서의 매니저들이 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좀 큰 관심거리였는데 그 변화관리 프로그램 전 직원 세션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세일즈 직원인데 자, 오전 오후에 나갔다가 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 자리가 없더라. 왜냐? 전 직원은 670명인데 저희 워크스테이션 책상이 마련된 거 509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리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일할 자리에 앉아서 찾아다니다 보면 내 효율성을 누가 올려준다고 효율성이 상승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울분에 찬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여기서 변화관리에 초석이 되는 핵심 질문이고요. 자, 실제로 변동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분의 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업무 효율이 상승한다. 내지는 내가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사내에 어디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봤을 때 아, 저 직원이 놀고 있나 보다 지금. 뭔가 딴 일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전체 사무실의 구조가 180도 바뀌는 데 있어서 변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직원들에게 그냥 환경을 툭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이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좌석은 약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의 2배 정도 되는 직원들이 오신다고 해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계층을 예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워크스테이션, 저희 책상과 의자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 곳인데 예전에는 1.8m 이상의 기역자형 책상이 역시 1.8m의 파티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앉아 계시면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은 1.5m 일자형 책상에 40cm 파티션, 의자가 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반발을 받았죠. 저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잘리는 줄 알았고요. 그때 먹은 욕으로 한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예민하신 분은 뭔가 한 개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전화기 말씀은 안 드렸죠. 저희 모든 책상에 실물 전화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대신 전화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책상에서 업무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업무를 보시고요. 자,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거기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굉장한 다른 분들의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의 주변에 있는 그 폰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화회의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시거나 본인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2-3명이 모여서 집중 업무를 하거나 팀 단위 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두색의 4인용 포커스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예약할 수 있는 곳과 예약 없이 바로 쓰실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유연하게 소화를 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미팅룸으로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직원들이 아웃룩에서 본인이 스스로 미팅룸을 예약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제 그 팀의 사이즈에 따라서 미팅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이 가장자리에 보이는 이제 보라색의 터치다운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터치다운은 저희 사실 복도를 그 짜투리 공간을 좀 활용한 곳이에요. 복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일반 책상의 반 사이즈도 안 되는 그런 책상에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라서 여러분들이 투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직원들을 못 보실 텐데, 평상시에도 뭐 5개나 6개가 한 책상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4, 5개는 기본적으로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세일즈 하시는 모바일 이동성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두세 주간 집중 업무하시고 외근 바로 나가시는 그런 구조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V자 형태로 중앙에 이제 허브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허브라는 공간은 직원들의 복합 휴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본인이 개인 일을 하셔도 되고 팀 단위 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링크로 이제 핑을 보내죠. 자, 14층 허브에서 만나, 15층 허브에서 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여기서 그때그때 미팅을 하고 흩어지시는 직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층에 하나씩 레크레이션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시다가도 충분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사장님 내려오셔서 15층에서 내기 탁구 치시고요. 직원들 16층에서 내기 당구 합니다. 14층은 남자분들이 사구당구대에서 짜장면 내기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직원들이 일하면서도 휴식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실, 아까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명상실 대신에 그 마사지 체어를 이제 준비를 한 그 릴렉세이션 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용도를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6층, 15층에 각각 마련이 돼 있고요. 14층에는 이제 마더스룸이라고 해서 임신이나 수유하신 분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룸으로 좀 심신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화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카페테리아 해달라, 그 다음에 샤워실 해달라,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변화 관리의 제가 생각하는 변화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 변화가 가능한 것,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굉장히 명확하게 그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expectation이 적절한 선에서 이제 맞춰지는지, 그리고 요구가 됐을 때 받아들여지는지, 경영진은 얼마나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잘 얘기를 해줘야 직원분들이 좀 더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층의 사무실 공간 구성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워낙에 180도에 가까운 변화다 보니까 새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팀 구성을 하지만, 워낙 저희가 IT 회사다 보니까 그 아예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수시로 저희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나 투표 등등을 계속해서 이제 직원들과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이제 뭐 사장님의 그 어나운스먼트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원들의 투표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매니저 세션은 언제인지 등등에 대한 모든 뉴스가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프로젝트 팀을 공개를 해서, 자, 실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팀과 그 다음에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주도하는 그 경영진들, 그리고 의사소통을 그 팀 간의 의사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들을 소개하는 그 팀워크 사이트가 또 한켠에 마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층의 디자인을 미리 직원들에게 이제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부분들의 직원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점을 명확히 그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또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에게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직원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계속해서 유도를 했고요. 동시에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서베이도 진행을 하면서 그 직원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인상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세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 관리자분들만을 모아서 자, 비헤이비어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변화 관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순히 공간만 확 바꿔드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저희가 배지 그 리포트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직원들이 일단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외근을 나가죠. 그 다음에 4~5시쯤 되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세일즈 직원들의 퍼센티지가 자그마치 60%를 넘었어요. 자, 미국이나 이미아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아시아에서도 다른 나라의 세일즈 직원들이 그 회사로 회귀하는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60% 이상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제 매니저가 아니 도대체 한국 직원들은 왜 집을 안 가고 다 회사로 오느냐 이렇게 놀라서 물어볼 정도로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너무 잘 알죠. 자, 들어와서 상사와 눈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리포트를 좀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저녁 시간 되고 그리고 나면 매니저나 아니면 고객분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여서 업무를 계속 연장해서 하시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동선을 보니까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 또 외근 나가셨다 회사, 다시 집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죠. 직원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년 동안을 강남에서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강남에 모이셨어요. 저희 전 직원의 60%가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그 중에 뭐 한 40% 정도가 좀 회사에 가까운 지역에 몰려 계셨을 정도니 반발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니멈 40분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해줄까? 엄청난 직원들의 이제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팀 미팅을 10시 전 5시 이후로 잡지 좀 말아달라. 그 얘기는 회사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워크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영진이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팀장의 약간 다른 성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가능한 한 10시 전과 5시 이후로 팀 미팅을 잡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있던 팀 미팅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침에 아이를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셔야 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미팅에 있어서 저희는 링크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링크를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꼭 미팅룸에 앉아서 미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언앤오프로 연결해서 미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회사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케이스죠. 그렇게 불필요한 이동이 최소화되다 보면 그거는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자, 내가 이런 그 제도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해줬으니 과연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그러면 비즈니스 기회를 더 창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를 해드렸어요. 저희는 사실 기존에 재택근무 제도가 있었고요. 유연근무 제도라고 해서 8시, 9시, 10시에 출근하면 뭐 5시, 6시,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물론 9시에 출근한다 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쓰시는 걸 굉장히 어려웠어요. 알고 봤더니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이제 인사부에서 서식을 뽑습니다. 매니저와 상의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재택근무를 할 것이냐. 화요일. 그러면 화요일날 주구장창 계속 재택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사와 논의가 된 거를 부서장과 같이 승인을 받죠. 그러면 그 서식을 인사부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쓰지 말란 얘기구나.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그 외국인의 부서장을 둔 부서에서는 제가 그 쿼터별로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켈리,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안 해. 내가 그렇게 재택근무하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해. 왜 그럴까? 이 답은 뻔하죠. 상사와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되고 왠지 회사에 와야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를 주도를 해드렸습니다. 인사부와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 내부 규정을 바꿨고요. 지금은 매니저에게 한 줄로 저 재택합니다 라고 해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상호 신뢰가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뭐 저희가 이런 투어를 진행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업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출퇴근 관리 안 합니다. 업무 관리는 저희가 1년 동안의 업무를 미리 매니저와 상의를 해서 툴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예전에 다 정착이 돼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도 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곳이 일하는 곳이다 라는 마인드셋 전환을 하셨죠.
그래서 책상, 파티션 이런 곳에 앉아서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부스, 그 다음에 터치다운, 허브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벽과 파티션이 제거가 되면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죠. 제가 받았던 항의성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주 앉은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거 얼마나 뻘쭘해 하는데 파티션이 고작 40cm냐, 1m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1년 이상 해보신 결과 앞에 앉아있는 사람 신경 쓰시는 경우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협업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 전환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는 이제 점심을 누구랑 같이 먹으려면 미리 이렇게 S+라 해서 저희가 아웃룩상에서 예약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너무나도 바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사하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입사한 첫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아무도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해서 심히 삐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다 같이 각자 바쁜데, 생전 1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못 보셨던 분들이 얼굴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업무에 연관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익숙해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간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 향상성이 높아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제가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부장님의 그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스마트 워크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변화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난관에 부닥쳤던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모든 책상에는 27인치 모니터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왜 그 모니터에 그 프로텍터 필름을 안 깔아줬냐, 내가 일하는 거는 전부 다 컨피덴셜인데 남이 보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저희 깜짝 놀랐죠. 내부 직원들은 전부 다 컨피덴셜한 업무를 하시고요. 그거는 직원들끼리는 충분히 공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면에 깔린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파티션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앉아서 업무하다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서핑도 하고 뭔가 딴 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다 오픈된 공간에 모니터까지 몽땅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저하셨는데, 대신에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요청 자체가 사라졌고요. 저희가 실내로 그 바로 전에 그 스마트워크를 진행했던 싱가포르 헤드쿼터의 경우는 그 직원들의 요구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그 필름을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80%가 소실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전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의 반응을 기다렸던 부분인데, 자, 직원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첫째, 남들이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둘째, 그 다음에 화면 아무리 열려 있어도 이렇게 보는 사람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업무에 관한 건지 개인에 관한 건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딴짓할 여지가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집중해서 일하고 집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올 정도로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에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하고 즐기는 곳으로 재탄생이 됐죠. 저희가 워낙 이제 뷰가 좋기도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예전에 회색과 베이지 주조에 칙칙하고 일만 하는 공간뿐이었다가 이제 바뀌고 난 뒤, 그리고 또 주변에 워낙 역사적인 공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단풍이 물든 삼청동을 걸으면서 야, 이런 거는 정말 못 느껴봤는데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실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행동 방식의 변화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고정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나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고요. 세일즈 하시는 직원들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 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외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에 항상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카페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회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약간 포기를 하시고 내지는 익숙하셔서 적응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많이 바뀌셨고요.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루 일을 끝나고 퇴근을 할 때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서 락커에 넣고 갑니다. 초기 한 3개월 동안은 전쟁이었어요.
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희한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오픈된 어떤 공간에 가서 자기 자리를 맡을 때 티슈를 하나 올려놓고 간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제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놓고 이제 살구문이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번화 관리 때 직원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자, 개인 물품 놓고 가면 저녁과 아침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수거를 하겠다. 일주일과 열흘 사이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좋은 일 하시라고 자동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여태까지 내 물건 사라졌다고 컴플레인을 하신 분 한 분도 없고요. 실제로 초기 3개월에는 엄청난 개인 물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금은 알아서들 잘 치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10년을 저 직원을 봤는데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더니 이제는 치울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근 시간 무렵에 가봐도 사무실 전체가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회의실을 예약하느라고 전쟁이 났었어요. 물론 회의실이 지금은 100개가 넘는 회의실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한 반절밖에 없었고 누군가 예약을 취소를 하지를 않고 그냥 안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거나 아니면 도둑고양이처럼 쓰다가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미팅룸 자체도 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으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죠. 그리고 물론 저희 기술적으로도 미팅룸이 뭐 10분 이내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이제 5분 안에 캔슬레이션 된다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공간과 이제 변화 관리가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문화의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하이어라키가 세고 어느 정도 한국의 문화가 이제 글로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의 기반 위에 이제 덧붙여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리지드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조직 변화 때문에 뭐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창가제를 앉던 그런 구조가 사라지고 고개를 들면 눈앞에 이사님, 고개를 들면 눈앞에 전무님 막 이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거를 좀 상관리자한테 물어봐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망설이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의 단계가 줄어드니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빨라지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더 민첩하고 동적인 그 구조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끔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일이 사실 더 빨라지고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장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 과정 공유하는데 저희 클라우드와 더불어 굉장히 좀 같이 빨라지고 있고요. 보여주기식의 문도장 문화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 공공기관에서 한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내려오셨던 상무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출근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은 팀 미팅을 일주일에 2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날짜들을 효율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 동시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업무 평가를 물론 평가할 때는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엔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또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의 스테이터스를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어웨이면 얼마나 어웨이, 몇 분간 어웨이가 됐는지, 지금 현재 바쁜 상태인지, 뭐 전화 중인지, 아니면 방해금지 모드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재택을 했을 경우에 특히 너무 어웨이가 많다. 그러면 상사가 미리 체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야 재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업무 성과가 없어? 그러면 뭔가 방법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스마트 환경에 있어서 또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도장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얼만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의 문화의 혁신점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살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직원분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그 안에서 협업이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하는 그런 업무 시간대가 마음까지도 편안한, 실제로 왜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좀 늦게 오면 내가 뭐 찍히지 않을까 이런 구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사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저희 사내에 초대를 해서 저희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테크놀로지 기반하에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실제로 레베뉴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 부분은 기밀이라 말씀을 해드릴 수 없지만 이전 전후로 2자리 단위로 바뀌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의 적용점에 대해서 결과도 확실히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위치 공간, 그 다음에 행동 방식, 문화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워크, 워크플레이스 어드밴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빨리 흡수가 가능하고 조직 문화가 역동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고객 비즈니스에 좀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업무 향상성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됐고요. 집중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후에는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이전을 하고 나면 6개월에 글로벌에서 굉장히 장문의 서베이가 전 직원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베이로 진행했던 직원들의 그 대답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개인들의 집중력이 10% 이상 향상을 했다. 그 다음 비형식적 협업이라는 것은 미팅룸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협업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협업은 미팅룸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11% 향상을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객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됐죠. 저희는 이 글로벌 결과 외에도 한국도 저희가 6개월 뒤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와 비슷한 결과가 사실 나왔었고요. 만족도는 70%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변화관리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것이 이전 한 달 전후로 직원들의 반응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 한 6개 정도의 질문 항목을 넣어서 직원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일단 리스폰스 레이트도 이전 후에는 두 자리 숫자가 늘어났었고요. 저희가 그때 넣었던 서베이 질문 중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저희 브랜딩과 쇼케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IT 기술력은 어떻느냐, 협업도, 그 다음에 개인의 협업도와 공공 협업도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한 6개 정도로 마련을 했었는데, 결과치에서 회사에 대한 그 브랜드와 쇼케이스는 2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1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도나 이런 부분들 역시 10포인트 이상, 미니멈 13포인트 이상 향상한 것으로 결과치를 받아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그 바뀐 환경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물론 이 바뀐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 실제 직원들이 익숙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데는 약 1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사람들은 바퀴벌레와 같은 적응력이 있죠. 그래서 불만도 굉장히 빨리 사그라들고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는 편안하게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 1년이 지난 뒤가 맞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단순히 공간의 그 변화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직원들의 문화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투어를 다 모시지 못한 것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추후에 또 원하시면 저희가 날짜를 다시 잡아서 저희 사이트에서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연결을 해서 투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투어를 진행을 하곤 하는데, 오늘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만 모시게 된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께 다른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